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조 기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조 온도 정리했었죠. 단조 기계. 단조 기계 부분은 유압 프레스의 용량, 단조 해머의 효율, 해머의 타격 속도 해서 3-1식, 3-2식, 3-3식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제 일반 기계기사나 건설기 설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출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설계 기사나 건설기계 설비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과 관련해서 공식을 고르거나 또는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먼저 유압 프레스의 용량, 유압 프레스 크기죠. 유압 프레스 크기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단조 프레스의 용량이라고 해서요. Q는 이타분의 A 곱하기 시그마 2로 표현이 됩니다. 단조 프레스, 재료를 금형에다가 올려놓고 프레스로 눌러요. 프레스로 눌러. 그때 하중이 가해지니까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으로부터 단조 프레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단조물의 유효 단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A는 단조물의 유효 단면적, 시그마 2는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 시그마 2는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보죠. 공학 단위면 킬로그램 포스/퍼 밀리미터 제곱, SI 단위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즉 메가파스칼이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면 메가파스칼과 같습니다. 시그마 2는 단조 재료의 변형 저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응력에 해당되는 값으로 보면 됩니다. 응력의 면적을 취해서 밀리미터 제곱의 면적을 취해서 단조 프레스로 단조물에 가하는 하중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용량이다 이거죠. 이타는 프레스의 효율로 주어졌죠. 또는 기계 효율, 프레스의 효율 또는 기계 효율로 나눠서 단조 프레스로 단조물에 가하는 하중을 크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조 프레스의 용량 구하는 표현식. 그다음 단조 해머의 효율에서요. 단조 해머의 효율 해서 W1 플러스 W2분의 W2로 표현해놨죠. 또는 M1 플러스 M2분의 M2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W는 중량, 여기서 M은 질량. M1 플러스 M2분의 M2. 해머의 효율. 즉, M1은 해머의 질량입니다. M1은 해머의 질량. M2는 해머를 제외한 단조물 및 엠빌 등의 타격을 가하는 부분의 전체 질량이에요. M2는. W는 중량, M은 질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는 중량으로 표현을 해놨어. W1 플러스 W2분의 W2. 질량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M1 플러스 M2분의 M2. 그래서 식을 고르는 유형의 문제들이 한 번씩 출제가 된 적들도 있습니다. 해머의 효율, 표현. M1은 해머의 질량, M2는 엠빌 및 단조물. 엠빌은 단조물을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해주는 요소죠. 단조물 및 엠빌 등의 타격을 받는 부분의 전체 질량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해머의 효율. 그다음 해머의 타격 속도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2로부터 구하도록 표현을 해놨어요. 해머의 타격 속도에서 2는 이 지분의
W 곱하기 V제곱 곱하기 2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2타. 2타는 해머 효율. 2타는 해머 효율이고요. W는 중량이죠. W는 중량입니다. 분모에 표준 중력과 속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포스로 표현을 해줍니다. 즉 2지분의 W 곱하기 V제곱은 운동 에너지의 표현식이에요. 운동 에너지 표현식이야. 2지분의 W V제곱은. 그래서 2는 단조 에너지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2는 단조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킬로그램 포스의 메타로 표현이 돼요. 2지분의 W V제곱 V제곱 W는 중량 V는 속도니까 메타 퍼 세크로 대입을 해야죠. V는 메타 퍼 세크로 대입을 해주고 그럼 2지분의 중량 W 곱하기 속도 V제곱 해주면 이거는 운동 에너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단조 에너지라고 표현해 놓은 이 값은 결과적으로 운동 에너지 값이에요. 2타 해머 효율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식은 2분의 M V제곱 곱하기 2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중량 대신 지분의 중량은 질량이니까요. SI 단위면 2분의 M V제곱 곱하기 2타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뉴턴 메타 주울로 표현이 되죠. 뉴턴 메타 주울 1주울은 1 뉴턴 곱하기 1 메타를 표현한 것입니다. 뉴턴 메타를 주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2분의 M V제곱 공학 단위에서는 2지분의 W V제곱 곱하기 2타 SI 단위 힘의 단위가 뉴턴으로 해서 표현이 된다 그랬을 때는 2분의 M 질량 곱하기 속도 V제곱 곱하기 2타로 표현을 해서 단조 에너지를 표현하고 이 단조 에너지가 주어지면 단조 에너지로부터 속도 V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구하면 이론적으로 타격 순간에 프레스의 그 피스톤 속도를 구한다 그러면 속도 V는 루트 2지 H로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타격 순간의 피스톤 속도 이렇게. 예. 즉 그 H 높이에서요 물체가 이렇게 지면 위에 H 높이에서 해머가 또는 프레스가 됐든 해머가 됐든 떨어져 낙하해서 때려 이때 이제 낙하할 때 떨어지는 속도로 해서 물체를 때리죠. 물체를 때려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마이너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 보존식을 적용시켜. 에너지 보존 관계를 적용시켜 놓으면 이 식이 또 나오죠. 이 식이 나옵니다. 2분의 1에 M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마이너스 MG에 Z2 마이너스 Z1 이런 식으로 식으세요. 그럼 V0는 제로죠. 자유낙하라고 생각을 해서 V0는 제로. Z1, Z2, Z1, Z2, Z2에서 Z1을 빼주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양쪽에서 M 지워져. 그러면 V는 2분의 V제곱은 G 곱하기 H죠. 이렇게 하니까 V는 루트 2GH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라든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식,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는 식.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V는 루트 2GH의 표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식을 고르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타격 속도, 즉 그 단조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을 또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단조 기계 부분에서
3-1, 3-2, 3-3과 관련한 표현식들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단조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아변가공을 보겠습니다. 아변가공. 아변 가공은 아변 롤러를 이용해서 판을 만드는 가공이 아변 가공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롤러가 있어요. 이렇게 롤러. 회전하고 있는 두 개의 롤러 사이에다가 소재를 이렇게 밀어 넣어요. 밀어 넣으면 이렇게 통과하면서 두께가 이렇게 이제 가늘어지겠죠. 이렇게 통과 전 판의 두께는 H0, 통과 후 판의 두께는 뭐 H1. 롤러 위에 있는 롤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밑에 있는 롤러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때 롤러의 재질은 칠도 주철을 사용합니다. 보통 칠도 주철을 사용하죠. 칠도 주철을 사용해서 칠도 주철의 롤러를 칠드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롤 가공, 아변 가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롤러를 사용한 가공. 두께를 좀 줄이고 두께가 이제 줄어들죠. 두께가 줄어들어. 면은 넓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자, 이런 가공을 이제 아변 가공이다. 아변 가공이다. 그리고 여기 접촉이 시작이 되는 지점 기준으로 해서 롤러의 반지름을 라지 R로 놓고요. 중심 축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로 놓겠습니다. 세타로 놔서 세타를 접촉각이라고 표현해서 이 접촉각의 탄젠트 값이 마찰 개수보다 작거나 같은 조건을 자력 아변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3-5식이죠. 그림 3-3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3-3 부분에 3-5식 보면은 마찰계수 뮤가 탄젠트 세타보다 크거나 같다. 탄젠트 세타는 마찰계수 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 조건을 자력 아변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력 아변 조건이라고 표현한다. 이 자력 아변 조건을 만족을 하면 롤러가 회전하면서 소재와 접촉하는 그 마찰력만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죠. 자력 아변 조건. 이 조건을 갖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다른 다른 어떤 외력을 가하지 않고, 다른 어떤 힘을 가하지 않고, 롤러의 회전만으로 발생하는 마찰력만으로 소재가 빠져나가면서 아변 가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자력 아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마찰계수 뮤가 탄젠트 세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때 세타는 접촉각을 구하는 문제도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요만큼의 두께의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두께의 감소를 t로 놓죠. 두께의 감소를 t로 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r분의
라지알 마이너스 t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빗변 롤러의 반지름 r 코사인 세타 하면 r분의 r 마이너스 t r분의 r 마이너스 t에서 여기서 이제 접촉각 세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계산형 문제들도 출제가 된 적도 있다. 또 나올 것이다 이거죠. 또 나올 것이다. 자, 아변가공 개념을 그림 3-2, 그림 3-3 그림을 참고하셔서 감을 갖고 있으면 돼요. 감을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아변 롤러의 그 구성 요소를 좀 보겠습니다. 아변 롤러의 구성 요소. 그림 3-2 아변 가공 부분에 보면은 아변 롤러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몸체, 바디, 네크, 웨블러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는다. 아변 롤러의 구성. 그래서 아변 롤러를 보면은 아변 롤러 회전 운동하죠. 회전 운동을 시켜야 되니까 아변 롤러 중 위아래 것 중에 하나는 전동기와 연결이 돼 있어야 돼. 전동기와 그죠? 단면으로 놓고 보자면 롤러의 이런 단면은 원형 단면이겠죠. 단면은 원형 단면이에요. 자, 롤러에 그 바디가 있단 말이죠. 몸체가 있어요. 몸체 부분이 있어. 몸체 부분. 몸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몸체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회전 운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회전 운동을 시켜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전동기에 해당되는 모터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모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전동기 축하고 몸체 축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을 이제 웨블러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웨블러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크 몸체를 지지하는 부분, 목 부분이 있죠. 목 부분. 네크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를 아변 롤러의 구성 요소로 봅니다. 바디, 네크, 웨블러. 그래서 바디는 몸체 형태에 따라 소재에 원하는 형상을 주는 곳, 즉 그 재료에 이 재료에 힘을 가하고 하중을 가하고 변형을 가하는 이런 이제 그 부분이고요. 가공상에서 몸체에 균열이 갈 수도 있고요. 표면이 마찰에 의해서 표면이 거칠어지겠죠. 표면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표면이 이런. 그다음 네크 몸체를 지지하는 부분, 웨블러하고 몸체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목이 되겠죠. 목이 될 거고, 요 목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끊어질 수도 있고, 웨블러 구동계와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받아 롤러를 회전시키는 부분을 웨블러라고 얘기를 한다. 웨블러가 또 이제 충분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없으면 또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은요, 아변 롤러의 절선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아변 롤러의 절선, 파괴,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응? 롤러의 목의 절선, 목과 동체 경계절선, 동체절선, 그리고 롤러 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절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롤러 아변 가공 시 롤러 부분에 발생되는 그런 이제 파괴 정도, 절선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로. 아변 롤러의 절선은 롤러의 목의 절선, 목과 동체 경계 절선, 동체 절선, 롤러 표면 거칠기 정도에 따른 절선. 뭐 파괴라고 해서 절선이라고 해서 꼭 끊어지고 뭐 깨져 나가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모라든가 마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변 롤러의 재질에서요. 아변 롤러의 재질, 그래서 칠드 주철, 칠드 롤로 표현했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변의 원리, 아파율 H0분의 H0-H1 H0분의 H0-H1 곱하기 100 해서 아파율 계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파율은 H0분의 H0-H1 곱하기 100%로 표현이 되죠. H0는 롤러 통과전 두께, H0는 롤러 통과전 두께, H1은 롤러 통과 후 두께. H0분의 H0-H1 곱하기 100. 아파율.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 표현하자면 통과전 판의 두께분의 통과전 판의 두께에 대한 통과 후 판의 두께 변화량을 아파율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파율이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죠. 아변 가공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께가 많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니까 아파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변 가공 효율이 좋다는 얘기죠. 아변 가공 효율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 이 아파율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 아파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는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름이 큰 롤러를 사용합니다. 지름이 커진다는 얘기는 누르는 힘이 커진다는 얘기죠. 마찰력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롤러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 롤러 회전 속도가 빠르면 가공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아파율 효과가 좋다. 세 번째, 아변제를 뒤에서 밀어준다. 아변제를 뒤에서 밀어준다. 이렇게 인장력을 가해 아변 압력을 크게 한다. 잘 빠져나가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잘 빠져나가도록 뒤에서 민다 이런 얘기. 그러면 아파율이 증가한다. 그럼 냉간 아변 가공하고 열간 아변 가공하고 어떤 게 그 효율이 좋겠어요? 아파율이 어떤 게 좋겠어? 아파율이 냉간 가공 시 하고 열간 가공 시하고 아파율을 비교한다 그러면 열간 가공 시 아파율이 더 좋아요. 냉간 가공 시 아파율이 열간 가공 시 아파율이 냉간 가공 시 아파율보다 좋다 이거죠. 크다 이거. 아파율이 크다. 아변 가공이 잘 된다 이거죠. 응? 열간 가공을 하면. 그런데 열간 가공을 하면은 아파율이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열간 가공에는요. 열간 가공을 했을 때는
뭐가 발생해? 응? 위에서 누르니까 열응력이 발생해. 열응력. 열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열응력이 발생하고 이 열응력에 의해서 내부 응력이 증가가 돼요. 내부 응력이 증가가 돼. 열응력 발생으로 내부 응력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응력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풀림 처리를 해주면 내부 응력을 또 줄일 수가 있죠.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관 가공 시 응력이 증가한다 이거죠. 내부 응력이 증가합니다. 왜 내부 응력이 증가하느냐? 온도가 증가하는데 어떻게 팽창하죠. 온도가 증가하니까 이 위아래 롤러에서 누르고 있는 방향 쪽에서 팽창할 거란 말이죠. 근데 팽창하지 못하도록 롤러가 딱 누르고 있죠. 그죠? 누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력이 발생해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바로 응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변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아변의 종류. 크게 봐서 아변은 분계아변, 판재아변, 형제아변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아변의 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판재아변의 원리입니다. 판재아변의 원리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분계아변이라고 하는 게 있다. 분계아변은 중간재의 어떤 제품의 중간재 역할을 해주는 제품들이에요. 완전한 제품이 아니죠. 분계아변으로 해서 나온 제품들이 완전한 제품들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중간 소재 역할을 해주는 아변 제품들이 분계아변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블룸, 슬랩, 시트바, 빌렛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빌렛 같은 경우는 압출 가공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죠. 네 번째 4절에서요. 우리가 4절 압출 가공을 정리할 건데요. 이 압출 가공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게 분계아변 제품입니다. 빌렛 제품이죠. 빌렛 제품. 그래서 블룸, 슬랩, 시트바, 빌렛 이런 종류가 있고요. 판재아변은 후판과 박판 가공을 하는 아변을 판재아변이라고 얘기하고, 형제아변은 형광아변이라고 해서 일정한 형상의 일정한 형상을 갖고 있는 제품의 아변 제품 가공 방법을 형제아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 레일 등을 제조하는 거, 레일 가공, 형제아변 가공입니다. 봉제, 형제, 레일 등을 가공하는 아변 가공을 형제아변이다. 형제아변. 그래서 분계아변, 판재아변, 형제아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아변 가공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압출 가공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